The alarm clock rings, a brand new start. Time to move, time to take part. Breathing deep, feel alive. Let's get ready to thrive. Good morning energy, rise and glow. Feel the power. 어서 오세요. 건강 브런치입니다. Open wide those morning doors. 오늘도 건강한 얘기 많이 나눠보겠습니다. 건강 브런치 셰프 보영입니다. Chase the light, reach so high.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아기 엄마가 되었다면서 밤하늘의 별빛을 닮은 너의 눈빛 수줍던 소녀로 널 기억하는데 그럼 넌 어떻게 지내고 있니? 남편은 벌이가 괜찮니? 자나깨나 독심만 고집하던 네가 나보다 먼저 시집갔을 줄이야. 어머나 세상에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알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야. 두렵기는 해도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지금도 떡볶이 좋아하니? 요즘도 가끔씩 생각하니? 자율학습 시간에 둘이 몰래 나와 사 먹다 선생님께 야단났던 일 아직도 마음은 그대로인데 겉모습이 많이 변했지. 하지만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우리를 닮은 아이들의 몫인 걸. 하모니 말 맞지?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알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야. 두렵기는 해도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알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야. 두렵기는 해도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산다는 건
네,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 노래를 버스 안에서 들었거든요. 근데 왠지 이 선선함과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가사가 너무 예쁘잖아요. 약간 진짜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냥 왠지 허심탄회한 일상 속에서 듣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로 한번 오늘 건강 브런치를 열어보았습니다. 아, 이게 산다는 게 막 그냥 뭐 내 맘대로 되지 않잖아요. 막 잠도 잘 못 자고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첫 번째 저희가 건강을 생각한다면 Why 코너에요. 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해요. 잠이라는 게 사실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일상생활에도 그렇고 우리 건강에도 그렇고. 근데 생각보다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뭐 잠을 자긴 하지만 뭐 악몽을 꾼다는 사람도 진짜 많고요. 그리고 이게 당연히 어두워지면은 뭔가 이제 잠이 와야 되고 하는데 잠이 그냥 안 오는 거죠. 너무 속상하잖아요. 저는 제 지인이 그렇다는 얘기만 들어도 속상하더라고요. 내일인 것처럼. 이렇게 잠자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고 피로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요즘 영양제 많이 챙겨 드시기도 하더라고요. 멜라토닌 같은 거. 근데 뭐 또 3교대 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 몇몇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이제 생체 리듬 자체가 깨져버리면 막 잠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이 잠이 진짜 중요한데 잠이 보약이다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데 그쵸? 여러분들은 잠이 잘 오시나요? 밤에? 저는 그래도 잘 자는 편이거든요. 아, 정말. 근데 우리 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들도 진짜 많고 논문들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제가 신기한 실험을 봤어요. 글로. 태양도 시계도 사람도 없는 벙커 속에서 살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라는 이제 주제로 실험을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과학 전문 기자인 그 책의 저자가 자연의 빛이 사라졌을 때 인간의 생체 시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기획을 했대요. 내부 조명도 이제 벙커 속 내부 조명이죠. 그거를 이제 생체 리듬에 가장 적은 영향을 주는 붉은 빛으로 바꾸고 시간을 짐작할 수 없는 지하 공간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저자가 수시로 아침과 저녁을 혼동했고 몸의 리듬이 엉망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낮과 밤의 구분이 사라지니까 위장, 기분, 수면의 균형이 그냥 모조리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극단적인 실험 같아 보일 수 있지만요, 여러분. 사실 많은 현대인의 일상이 이 실험과 굉장히 흡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보통 이제 일할 때는 창문이 잘 없는 사무실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면서 낮을 보내고 밤에는 막 가로등 불빛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TV 이런 이제 전자기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벙커 속에서 일주일간 지낸 실험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환경 자체가요, 여러분, 인간의 몸에 매우 위협적일 수 있대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잘 화장실도 가고 하는 게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약간 저도 뭐 여러모로 숙제처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가끔씩 들더라고요. 약간 자기 싫을 때도 있고 한데 꼭 밤에는 자야 하고 약간 화장실이 뭐 원활하게 안 가질 때도 있고
그리고 건강한 거를 잘 먹지 못할 때도 많고. 근데, 이런 저희가 막 휴대전화 속에서 살고 너무 요즘 많은 도파민들이 이런 전자기기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그렇게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싶어요. 이런 적절한 빛을 받지 못하면 생체 리듬이 파괴되고 불면증, 소화불량, 우울증 이런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밤에 자기 전에 핸드폰 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핸드폰을 포기 못할걸요? 저도 가끔씩 이런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지 않기라는 숙제를 저도 이제 가끔씩 이행할 때가 있거든요. 그 대신 책을 보고. 근데 쉽지 않아요. 의식해야만 할 수 있는 거랄까요? 근데 이런 것만 이렇게 핸드폰만 좀 멀리해도 불면증이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 일상생활 낮에 너무 바빠가지고 밤에 자기 전 핸드폰 보는 그 낙만 생각하고 막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내 행복의 일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자기 전 핸드폰을 좀 멀리 해보는 것도 약간 퀘스트처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번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제 3교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체 리듬이 그냥 일정으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면 핸드폰을 잠이 안 오니까 더 보게 되고 이러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조금 일주일에 몇 번만이라도 매일매일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몇 번만이라도 핸드폰을 좀 멀리 두고 주무시는 습관을 들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저자가요, 실험을 하면서 과학자, 의사, 우주비행사 이런 낮밤의 경계가 조금 흐린 직군의 사례들도 엄청 이제 취재를 하면서 우리 인류가 태양이랑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된 존재인지를 알아봤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낮과 밤이 생기는 거는 태양의 존재 때문이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빛의 흐름에 따라 그냥 움직이도록 설계가 된 그 개체라고 할까요? 그래서 아침이면 코르티솔이 분비돼서 신체 활동을 돕고 또 저녁에는 저절로 뇌의 송과선이라는 곳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돼 수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낮밤의 신호가 희미해지면 24시간을 주기로 반복되는 우리의 리듬이 점점 길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을 낳게 되고 또 생체 시계가 실제 시간보다 시간을 좀 느리게 인식을 하게 되니까 쉽게 잠들지 못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아침에 늦게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햇빛을 받을 그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정말 12시간은 햇빛을 보고 살아야 하는 개체들인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혹은 낮과 밤의 주기가 바뀌고 일상적 일 때문에도 내가 낮에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 사무실 안에서 일을 하느라 햇빛을 잘 못 보는 사람이거나 하면은 우리가 햇빛을 받는 그 적정 시간을 채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빛을 받아서 움직이는 우리의 생체 시계가 진짜 생각보다 좀 바보 같아서 햇빛을 못 보면 그런대로 그냥 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햇빛을 좀 보고 살아야 한다. 이제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요, 잃어버린 빛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 제목이요, 여러분, 광합성 인간이에요. 이 광합성 인간만 딱 들어도 빛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잖아요. 꽤 좀 양이 좀 있는 책인데 아마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되게 신기한 실험 결과들 이런 게 많이 나타나 있고 막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오늘날 성인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미만으로 1940년대보다 약 1시간 줄었다. 와, 근데 이 1시간이 생각보다 긴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 하지만 꽤 긴 시간인데 이렇게 점점 우리 현대인들이 수면 부족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잠은 또 면역력에도 굉장한 상관관계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빛을 좀 보고 산책도 하고 그리고 또 아침에 이제 20-30분 정도는 햇빛을 쬐주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짧은 거리도 대중교통 타고 다니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의식적으로 걸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우리 이쯤에서 한번 노래를 좀 듣고 와볼게요. Towel underneath the door, fast food wrappers on the floor, staring at the TV screen, drinking uncontrollably. Watch The Notebook, didn't cry, emotionally paralyzed, drowning in my cluttered bed, ignoring all of my friends. I don't wanna go to your party. No, I don't wanna see anybody. I don't wanna live, wanna laugh, wanna love. I wanna sit in my room and get drunk. Don't wanna live my best life, just wanna lay here all night. I don't wanna live, wanna laugh, wanna love. Eating chips after they're stale, listening to Nine Inch Nails. Boxes are my lingerie, dinners in the microwave. Google imaging myself, wishing I was someone else. Up until 4 in the morning, stressing over global warming. I don't wanna go to your party. No, I don't wanna see anybody. I don't wanna live, wanna laugh, wanna love. I wanna sit in my room and get drunk. Don't wanna live my best life, just wanna lay here all night. I don't wanna live, wanna laugh, wanna love. Just wanna sit, get drunk. I don't wanna live, wanna laugh, wanna love. I wanna sit in my room and get drunk. Don't wanna live my best life, just wanna lay here all night. I don't wanna live, wanna laugh, wanna love.
되지 않아. 칼같은 반대에 말을 타는 서부의 총잡이 돼볼까. 술래 작은 방황자들 다 밀림의 도시 벗어나볼까. 난 또 다른 삶의 길 위에서 새로운 방황을 시작해. 20살의 어린 비망로 난 펼쳐도 돼. 나의 노래로 조금 서툴게. 되고 싶은 것도 하고픈 일들을 알았네. 왠지 자꾸만 난 불안해. 알았던 모든 것은 전부 허구였어. 꿈이란 결코 마법처럼 되지 않아. 저 거친 들판에 모래바람 파치는 소떼를 몰 거야. 투사들 집시 또는 나 돈키호테도 괜찮을 거야. 내 세상에 말을 딛고서는 평범한 일상이 싫으면 다른 삶에 오직 나만의 길 가고 싶어. 나를 꿈꾸며 칼같은 반대에 말을 타는 서부의 총잡이 돼볼까. 술래자든 방황자든 다 밀림의 도시 벗어나볼까. 내 세상에 말을 딛고서는 평범한 일상이 싫어. 다른 삶에 오직 나만의 길 가고 싶어. 나를 꿈꾸며 네, 사샤의 Live, Laugh, Love 라는 곡 처음에 들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비망록, 버즈의 비망록 듣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은요, 제가 잠이 좀 안 올 때 있잖아요. 밤에 진짜 너무너무 자고 싶은데 약간 옆에서 자장가가 필요할 때 듣는 노래 중에 하나 틀어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비망록은 이 가사랑 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버즈 노래 뭐 안 좋은 게 사실 잘 없지만 그냥 뭔가 이 나만의 길을 가고 싶어, 나를 꿈꾸며 이런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좀 상반된 분위기의 노래를 들려드렸습니다. 네, 우리 이제 두 번째 코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지식 처방전 코너입니다. 바로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삶은 개구리 증후군? 이게요, 한국인의 95%는 경험한 증후군이래요. 아마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대다수 겪어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요, 여러분,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개구리가요, 뜨거움을 인지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서히 온도를 높이니까 약간 그냥 좀 따뜻해지네 정도로 이제 인식을 하나 봐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삶아지는 거죠. 좀 약간 좀 잔인할 수도 있지만, 네, 그게 이제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겠죠? 여러분, 근데 개구리를 바로 뜨거운 물에 넣었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뜨거움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뜨거운 물, 팔팔 끓는 물에 개구리를 그냥 바로 넣는 거죠. 그러면 분명 깜짝 놀랄겠죠. 그래서 뛰쳐나가 버릴 거예요. 뜨거운 온도에 놀래버려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도 사람도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증후군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겪는 스트레스들도 진짜 많을 테고요. 아니면 내가 이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얻는 그런 불편함들도 진짜 많을 거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타인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인내심이라는 그런 성질이 있죠. 그래서 약간 좀 불편한데 하는 정도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서 점차 그냥 익숙해져 가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지켜야 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익숙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상태가 아주 심각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함과 매너리즘에 빠져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면서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마음에 큰 병이 생기거나 이렇게 그런 지경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는 참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눈에 보이는 문제가 생겨야만 그 심각함을 인지를 해버리는 거는 너무 늦은 때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병이 생겨버리면 그거를 치료해야 되는 시간과 뭐 비용과 이런 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우리의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익숙함을 좀 떨쳐버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만의 힐링 아이템들, 힐링 요소들을 장착을 하고 있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사소한 인간관계 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 회사 상사, 후배, 이런 뭐 자존감 관련한 문제들 여러 개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미 삶은 개구리처럼 점차 뜨거워지는 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진짜 이런 인내, 이런 성질이 필요한 것보다는 내가 내 상태를 좀 빨리빨리 감지할 수 있는 예민함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내 상태를 내가 돌볼 줄 알아야 하는 거죠. 뭐 관계에 지칠 때나 아니면 마음이 점점 뭔가 무너져 내리거나 아니면 일이 난지 내가 일인지 모를 정도의 이제 업무량, 이런 게 이제 나의 개체를 갉아먹을 때, 이런 거는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것 좀 잘못됐다. 이것 좀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균열이 일어날 때 삶은 점점 이제 우리에게는 긍정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 우리 한국인의 95%에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진짜 많은 수치잖아요. 사실 이 5%는 약간 갓난아기일지도 몰라요. 아직 진짜 스트레스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 그런 이제 갓난아기들. 그러니까 이제 95%는 진짜 상당히 큰 수치죠. 근데 저도 가끔씩 그런 매너리즘이 오곤 하는데, 사실 그 매너리즘을 겪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좀 뭔가 어딘가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신호니까 좀 그때도 늦었어요. 그 매너리즘을 겪지 않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것도 근데 사실 한두 번 겪어봐야 내가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또 알아갈 수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쯤? 한두 번씩은 한 번씩 오는 것 같은데, 저도 올해 초에 진짜 이게 진짜 번아웃이구나
이제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 한 달을 갔어요, 한 달을. 와,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지친 거죠. 삶에 지치고, 막, 나는 왜 이럴까? 부터 시작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의 삶은 왜 이럴까? 남들은 다 뭔가 이제 좋아 보이고, 그런 우리의 착각이 있잖아요? 근데 뭐 그들도 다들 똑같은 삶인데, 좋기만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매너리즘에 빠질 때는 잘 모르는 거죠. 다 어쨌든 그들도 그들만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한데 이제 우리는 그 겪는 시간이 다르니까 그들이 진짜 좋을 때 나는 조금 슬픔에 빠질 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이 뭐 좋은 일들만 가득하고 행복한 소식들이 가득할 때 나는 그때 좀 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그때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빠져나오고 나서야 이제 그래 다 똑같지 이렇게 되는데 좀 위험해요. 요즘은 사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건 사고들도 일어나고 마음의 병을 자신 스스로 이제 돌보지 못하는 사회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진짜 나를 위해서 작정하고 쉬는 시간을 계획을 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진짜 꽤 박순이었거든요. 이제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이제 보통 박순이라고 그러고 집 좋아하는 사람을 집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밖을 좋아하고 친구 만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마 아닐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약간 도태되고 이 그룹에서 뭔가 이방인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기 싫어서 나 스스로 아니야 너는 밖을 좋아해 이렇게 세뇌를 시켰을 수도 있다는 약간 그런 생각을 요즘은 하는데 제가 매너리즘 한 달 겪었다 했잖아요. 진짜 나오자마자 집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출근을 하든 뭐 친구를 만나러 가든 아니면 심지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집 밖을 나가자마자 집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 속에서 진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약속도 못 잡고 한 달 동안 한 번 있었나? 친구 만나는 그 약속이? 그 한 번도 진짜 신중하게 잡았었거든요. 심지어 왜 우리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좀 부류들이 있잖아요. 나랑 진짜 잘 맞는 친구. 아니면 뭔가 이 사람이랑은 뭐 일 얘기하는 친구, 이 사람이랑은 진짜 노는 친구, 뭐 얘랑은 밥 먹으러 다니는 친구, 막 이렇게 좀 저도 약간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은연중에 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얘기하고 오면 진짜 너무 그냥 그 하루 종일 나눴던 얘기가 떠오르면서 행복한 친구가 이제 있거든요. 아니면 힐링받고 올 수 있는 친구. 이제 그런 친구를 만났었죠. 확실히 환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나한테 뭔가 좋지 않은 감정이나 아니면 진짜 100% 좋은 시간을 나한테 내가 충전해 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는 연락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근데 그렇게 힐링이 되는 친구 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게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기점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집순이로. 약간 나가기가 싫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약간 꾸미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귀찮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친구 만나러 가거나 아니면 심지어 뭐 소개팅 이런 거 갈 때도 화장을 저는 거의 안 해요. 그래서 막 2시간, 3시간씩 막 준비하고 나가시는 분들 보면 너무 대단해요. 근데 그렇게 귀찮아하는 애가 그땐 얼마나 더 귀찮았겠어요. 그땐 진짜 그냥 일상이 우울이었어요, 우울. 불평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었죠. 그때는 진짜 운동도 겨우 그냥 나가고, 진짜 집에 있을 수 있는 날이면 집에만 콕 박혀서. 그리고 울기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원래도 좀 눈물이 많은 편인데, 근데 그렇게 또 한 번씩 울어줘야 또 기분이 환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깨달았죠. 저도 그렇게 매너리즘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죠. 아, 나를 위한 의식적으로 쉬는 시간을 계획을 해줘야겠구나.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잘 안 쉬었었거든요. 잠도 별로 안 자고, 잠은 죽어서 자지. 이게 이제 제 거의 삶의 모토 수준으로, 약간 자는 시간이 아까웠달까요? 근데 이제 저도 경험해 보니까 또 제가 제이거든요. 계획을 다 해놔요. 막 다이어리에 항상 내가 할 일들을 다 써놓고 하는데, 의식적으로 쉬는 시간을 이제는 계획을 해둡니다. 이전에도 다 필요했던 순간들이었는데, 이제 제 몸에서 신호를 이제 준 거죠. 너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다가 너 죽어. 이렇게 하는 그 신호를 제가 이제 매너리즘을 겪는 그 순간까지 몰랐던 거죠. 아마 바쁜 일상 속에 많은 분들이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러고 계실 확률이. 근데 여러분들 좀 쉬셔야 합니다. 집에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뭐 수다 떠는 시간도 물론 필요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아침에 이런 저희 건강 브런치 마포 FM 찾아 들어주셔도 좋고요. 산책을 나가도 좋고 뭐 이렇게 자신만의 그런 돌파구, 내 쉼 안락을 책임져주는 구석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바쁘게 살고 나를 개발하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약간 그런 거에 치이다가 어찌 보면 욕심이에요. 저도 약간 시간을 알차게 써야 돼 라는 욕심 때문에 쉬는 시간을 갖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잘 쉬고 알차게 쉬는 것도 시간을 알차게 쓰는 거다. 뭐 여러분들도 번아웃, 매너리즘 이런 거 다 겪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직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내 돌파구를 더 잘 알고 계실 확률이 높아요. 나 이런 시기가 있었으니까 이런 시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내가 했던 노력들이 아마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내 쉼을 잘 챙겨줘야 하고 아직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잘하고 계신 걸 거예요. 근데 아직 신호를 좀 못 알아채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좀 쉬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 라는 이제 스스로 아마 아실 거예요. 나 좀 너무 일만 하는 거 아니야? 나 너무 쉬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스스로 다 아실 거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좀 챙겨주세요. 나의 쉼을.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 95%에서 점점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요? 95%는 너무 심했어.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이제 매너리즘, 번아웃 이런 단어만 듣다가 삶은 개구리 증후군 하니까 약간 이름부터 좀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약간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좀 삶은 개구리 너무 좀 나에게 위험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 용어가 주는 위기감? 그런 거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참에 이렇게 지식 하나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다음 노래는요. 최근에 그 폭군의 셰프 아주 핫한 드라마인데요. 여기에 허각님이 OST를 부르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은 거 있죠. 저 한 번 듣고 반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모르시는 분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반하실 준비 되셨나요?
뭐 허각님 노래는 항상 좋지만 약간 유독 가사들도 너무 찡하고 제가 OST를 듣고 드라마를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노래를 듣고요. 그 드라마 포크네 셰프가 궁금해졌어요. 또 저는 오늘 저희 건강 브런치의 셰프잖아요. 그런 연관성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랑을 하나요? 그대를 부르면 닿을 수 있을까? 하고 싶던 말이 아직까지도 참 많은데 그대에게 말할 수 없죠. 그대는 알까요? 내 맘의 크기를 매일 기다리죠. 그대를 볼까봐 시간도 소용없을 만큼 그대를 그리죠. 이젠 그대에게 가고 싶어요. 그대를 생각해 바라고 있어요. 이제 내 옆에 함께 있어줘요. 여전히 나의 모든 마음은 그댈 기다려요. 사랑해요. 나의 이런 맘을 매일 기다리죠. 그대나 볼까봐 시린 눈이 와도 난 그댈 많이 생각해요. 이젠 내가 다가가 말할래요. 그댄 내 맘에 계속 있어줘요. 생각해 바라고 있어요. 이제 내 옆에 함께 있어줘요. 여전히 나의 모든 마음은 그댈 기다려요. 사랑해요. 난 아직 그대에게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슴에 비를 내려요. 부족하고 넘칠 것 같지만 날 바라봐줘요. 그대 아니면 난 안 되는걸요. 그 어떤 밤도 지우지 못한 나의 마음으로 사랑해요. 네, 허각에 있어줘요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너무 좋지 않나요? 아, 이런 그 감정의 호소가요. 저 진짜 이걸 한 자정쯤 제가 들었었거든요. 누가 추천해줘가지고 이 노래를 들었었는데 세상에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이후로 매일매일 한 번씩은 꼭 듣고 있답니다. 가사도 너무 좋아요. 제가 혹시 제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 노래를 듣고 약간 이 드라마를 보고 싶어진다는 분이 계실까요? 네, 전 진짜 너무 궁금해져가지고 조만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코너예요. 벌써 항상 제가 녹음을 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오늘 뭐 먹지? 코너입니다. 제가 우리 처음에 잠에 대해서, 수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우리는 인간은 빛을 적정량 꼭 받아야 가며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주로 했는데 수면의 질이랑 먹는 거랑 진짜 관련이 많거든요, 여러분. 특히 밤에 먹는 거, 이제 우리가 자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먹는 거,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수면에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야식. 진짜 숙면에 좋지 않은 거. 우리가 보통 이제 자기 전에 4시간 전에 식사를 끝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말은 이제 우리가 잘 때 소화기관이 운동하느라, 충분히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걸 이제 막기 위해서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야식을 먹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야식 먹고 보통 또 혈당 스파이크 와가지고 1시간도 안 돼서 바로 잠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는 중에 얘네가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잘 수가 당연히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식은 당연히 이벤트적으로 한두 번 먹어주는 건 뭐 괜찮겠지만, 습관적으로 야식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약간 그 시간만 되면 이제 뭔가 땡기는 거지. 근데 그것도 진짜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제한을 하기 시작하면은 아마 또 안 땡길 거예요. 야식 진짜 안 좋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녁으로 뭘 먹어야 숙면을 할까라는 거를 대부분 분들이 아마 모르시지 않을까? 약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 주제를. 자, 일단 우리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면은 탄수화물을 제한합니다. 어쨌든 그건 정말 당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제 안정적인 혈당 그래프를 주려면 탄수화물을 일단 제한을 해야 되고, 또 탄수화물을 제한해야 당 제한이 되고 지방이 찌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안 하시는 분들도 탄수화물을 저녁에는 조금 줄여보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요, 수면의 질에 이 탄수화물 제한이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탄수화물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혈당을 진짜 빠르게 올리는 대표적인 영양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력 달리고 힘들고 이럴 때 밥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인데, 식후 혈당이 상승하면요,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랑 멜라토닌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은요, 졸음 유도, 잠과 관련돼 있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요, 이런 세로토닌,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수면 유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요. 좋지 않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지 않은 탄수화물을 얘기를 드리자면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하죠. 우리 보통 빵, 면 이런 데 있는 거. 근데 우리 이제 보통 좋은 탄수화물이다 하면은 곡물류 있잖아요. 뭐 곡물빵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통밀 같은 거, 그런 재료로 만들어진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면을 먹더라도 통밀면, 뭐 빵을 먹더라도 통밀빵, 요런 거를 좀 챙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수면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먹으면요, 왜 별로냐면요,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과정에서요, 각성 호르몬이 나옵니다. 바로 코르티솔인데요. 코르티솔은 아까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코너에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침에 분비되는 호르몬이 코르티솔입니다. 근데 이게 밤에 나오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잘 수 없겠죠? 근데 이제 탄수화물은 정말 급격하게 혈당을 올리는 재료이기 때문에 급격히 상승했다가 또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런 각성 호르몬,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면요, 야간에 각성할 확률이 이제 크고요. 또 이러다 보면 자다 깨다 하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푹 못 자는 거죠.
좀 우리는 푹 자야 수면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다 깨다 혹은 꿈을 꾸거나 이러면 우리가 얕은 잠을 자게 되니까 피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좋은 질의 숙면을 하기 위해서는요, 탄수화물을 적절히 먹어주는 게 좋다, 저녁에. 그런데 많이 먹으면 오히려 각성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잘 잘 수 없으니 적절한 양의 탄수화물을, 좋은 질의 탄수화물을 먹어야 한다라는 걸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또 우리 고탄수화물 있잖아요. 진짜 탄수화물 엄청 많은 거, 뭐 피자 이런 거. 그런 거는 또 위장에 부담을 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부룩해지고 복부 팽만감 이런 게 있으면 수면 중에 얘가 불편하다는 거를 알려주는데 애가 자고 있으니까 못 알려주니까 또 각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잠에서 깨고.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을 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잠에 잘 자려면 고탄수화물 식사는 안 되고 좋은 질의, 좋은 양, 적절한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요, 연구를 보면요, 여러분, 저녁에 또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면 체내에서요, 케톤체라는 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뇌 활동이 안정되는 경향을 보인대요. 그러면 깊은 수면 단계, 우리가 이제 논렘 수면이라고 하는데 그 수면 단계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혈당이 안정되면서 내 혈당 변동이 줄어들면 안정적인 숙면, 뇌도 편안하고 우리의 속도 편안한 그런 상태, 체내 상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잘 잘 수 있다. 한번 이제 좀 불면증, 아까도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얘기를 했고, 우리 두 번째 코너에서도 삶은 개구리 증후군 하면서 쉼이 진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오늘 해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기 전에 야식을 먹진 않는지, 아니면 내가 내 소화가 안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진 않은지, 뭐 끊임없이 음식을 먹는다거나, 너무 좋지 않은 탄수화물을 습관적으로 계속 챙겨 먹는다거나, 뭐 과자, 빵 이런 것들, 군것질이죠. 아니면 식사를 제대로 안 챙겨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식습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저녁은 정제 탄수화물은 피하고, 뭐 흰쌀, 흰빵, 설탕 이런 거요. 그런 건 피하고 식이섬유, 풍부한 야채들과 함께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를테면 현미, 귀리, 뭐 오트밀도 좋고요. 아니면 고구마 이런 것도 좋고요. 그러면 이제 포만감도 있고 우리 혈당의 안정감도 있기 때문에 밤에 잠을 깊게 잘 잘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야채를 또 같이 먹으면 혈당 상승률이 서서히 높아지기 때문에 아주 혈당 안정에 좋을 거예요. 그리고 또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정말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항상 매 끼니마다 식이섬유를 좀 소량이라도 같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나는 진짜 못해.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뭐, 나 고구마 진짜 퍽퍽해서 못 먹겠어. 나 현미 딱딱해. 막 귀리 안 돼. 모르겠어. 난 소화 안 되는 것 같고 싫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진짜 꼭 식사 시간만 지켜줘도 괜찮을 거예요. 뭐, 저녁 시간, 이제 우리가 자기 전, 4시간 전까지만 좀 탄수화물을 먹는다든지, 고칼로리 음식을 먹더라도 양을 좀 적절히 해서 드시던지, 그렇게 하면 아마 막 내가 고열량을 먹고 싶더라도 좀 충족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수면이 부족하면요, 여러분, 폭식으로 이어져요. 수면 질이 나쁘면요, 진짜 이거는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식욕 조절 호르몬이 교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폭식으로 이어져요. 그러면 이제 보통 뭐 떡볶이, 피자, 햄버거, 치킨 이런 거 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런 걸 탁 제한을 해버리면요, 막 미친 듯이 먹고 싶어지는 걸 못 참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식욕 교란 호르몬이
식욕 조절 호르몬이 교란이 되고 있구나라는 진짜 과학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제한을 그냥 평소 먹는 양 알잖아요. 그런 양에서 적절히만 좀 줄여나가도 좋은 영향을 아마 끼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 잘 조절해서 좋은 재료를 내 몸 안에 넣어주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50분도 넘어가고 55분 이제 끝나갈 시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녹음하는 이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빨리. 저번 주 첫 방송하고 여러분들 잘 들으셨나요? 어떠셨을까요? 좀 반응을 언젠간 한번 좀 듣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여러분. 네, 그럼 여러분, 우리 오늘은요, 요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쉬시고, 일도 열심히 하되, 내 몸도 잘 챙기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도 많이 드시고, 좋은 것도 많이 보고, 또 날도 선선해졌으니까, 우리 산책하기 정말 좋은 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밥 먹고 나면 좀 산책하는 시간도 가져주시고,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좋은 거 많이 보시고, 그렇게 일주일 있다가 저는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Let's get ready to thrive. Good morning energy, rise and go, feel the power.